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경영학 박사 이효입니다. 아, 벌써 우리 25번째. 25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너무 좋아. 빨간데. 네, 화면도 완전 오늘 또 박사님 새로운 주제를 들고 오셨다고 그렇죠. 네. 매주 주제 선정이 너무 어렵긴 하지만 점점 고난이도로 우리가 하고 있어서 불세는 올라가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옵션과 토큰 설계. 토큰 이코노미 분석 모임에서 또 직접 바로 어제 발표한 거죠. 어제 발표한 따끈따끈한 내용을 따끈한 자료. 옵션과 토큰의 설계. 옵션 개념을 활용한 토큰 설계. 이게 좀 내용이 길어서 아마도 2회에 걸쳐서 나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내용 보면서 시간 보면서 좀 진행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 뭔가요, 옵션? 옵션은 선택이죠. 그러니까 옵션이 붙잖아요, 늘. 옵션. 옵션은 뭐 선택 같은 개념이 들어간 거죠. 정의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옵션은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 특정 자산을 사거나 보통 콜옵션이라고 부릅니다. 사는 걸 콜옵션. 팔 수 있는 파는 거를 풋이라고 해요. 그런 권리가 부여된 증권. 권리를 가지고 있는 증권 형태를 옵션이라고 권리니까 콜이나 풋이 둘 다 있을수록 좋겠네요. 옵션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다 좋죠.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요. 사는 옵션 콜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풋 파는 옵션이 붙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섞어서 할 수도 있고요. 뭐 하나만 넣어도 되고 자유자재로 자기가 그 유가증권 설계나 만들어낼 수 있다. 오늘은 이제 토큰 얘기를 또 할 텐데 토큰 설계에 적용시키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의 기능. 일단은 살 수 있는 권리, 팔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 가격은 싸거든요. 전체 자산 100이라고 본다면 자산을 살 수 있는 권리는 100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해지는 거죠. 적은 돈으로 큰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보증금, 예치금 성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그런 성격이 들어있죠. 레버리지가 된다는 뜻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있다. 보증금, 예치금 성격이 들어있는데 사고 팔 수 있으면서 이게 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가능하고 보험 또는 해지 기능이 가능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하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예를 들면 저번에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무슨 화폐로 그때 풋 샀다가 폭망하고 있어요. 저는 그 이더리움 이클이라고 부르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클래식이 너무 올랐길래 이제 진짜 떨어질 것 같다. 풋에 걸었는데 더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에 만약에 풋을 걸어놨는데 실제로 떨어졌다. 그러면 나는 그 낮아진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보험도 되고 해칭도 됩니다. 리스크를.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폭망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심했어야 되는 게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한 두세 배 올랐어. 그럼 너무 행복한데 더 오를 수 있지만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때 욕심이 생겨서 그럴 때 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풋을 걸어놔서 해칭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떨어진다에 걸었더니 더 올라서 망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완전히 지금 계속 돈 넣고 그러다가 결국은 초기 투자한 것보다 몇 배 이상 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옵션은 보험이나 해치 기능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걸로 써야 되는데 엉뚱하게 쓰면은 폭망할 수 있다. 저처럼 주 자산으로 썼다가는 폭망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버리지랑 어떤 해치 기능이 들어가서 새로운 금융 상품이 창조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다양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점점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립토를 들어가기 전에 토큰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들이 콜이나 풋옵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불세 정도 되시면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토큰 이코노미도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가 우리 또 경영 박사님께 게다가 VC를 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제가 석사 과정할 때 이 옵션을 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션의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콜옵션은 살 수 있는 옵션. 콜 하는 게 보통 이제 요청하는 거잖아요. 받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콜은 살 수 있는 옵션. 뭐 그게 이제 롱숏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들이 약간 있습니다. 콜풋하고 같은 비슷한. 일단 콜옵션은 옵션 소유자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주식이나 유가증권 등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살 수 있는 여기 보면 옵션 소유자, 옵션을 먼저 한다고 있어야 되죠.
정해진 날짜, 특정한 미래 어느 날짜, 아니면 날짜 기간 내 네. 정해진 가격. 네. 내가 이 정도 되면은 나는 이걸 사려고 요청할 거야.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정해진 가격이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요거를 뭐 저기 컨버터블 노트나 컨버터블 본드 이렇게 전환사채 이런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주식으로 전환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 정해진 가격이 전환가가 되는 겁니다. 네, 전환할 수 컨버전 있는. 프라이스가 되는 거고요. BW나 다른 옵션 네. 펀드 같은 경우는 정해진 가격으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네. 해가지고 엑서사이징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행사가. 네. 행사가. 네네네. 하여튼 그게 정해진 가격으로 네, 살 수 있는 권리는 콜옵션이고. 그래서 소유자는 유리한 경우에만 옵션을 행사하고 네. 불리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아,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스탁 옵션. 네. 스탁도 옵션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그렇죠. 이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 옵션은 그 실제로 내가 돈 주고 사는 옵션이 아니라 네. 근무 기간을 채워야지 맞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가 쌓여서 옵션을 샀다라고 보면 네네.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스탁 옵션 행사가가 뭐 만 원이다. 그 시점이 근데 됐는데. 10,000원 이하까지 주가가 안 올라간다. 그럼 네. 행사 안 하면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손해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거니까. 없는 다만 거죠. 이득이 없으니까 좀 아쉽지만 노동의 대가가 좀 아쉽긴 아쉽지만 하죠. 예. 손해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옵션은 스탁 옵션을 갖는 건 매우 좋은 무조건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스탁 옵션을 갖는 거는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시점에 내가 사거나 안 사거나 네. 하면 되는 거고 또 네. 하나는 그 시점까지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있어야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이 박사님이라고 했어요. 저랑 사실 원래 같은 회사의 관계에서 스탁 너 스탁 옵션을 옵션 주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부여받으려고 했는데 부여받기 전에 날라서 지금 그때 안 되겠어. 라인으로 소송이 받기 전에 아. 이런 경우에는 그 조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렇죠. 그 옵션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건을 어느 충족시켜야 되는 그렇죠. 건데 돈으로 원래 사가지고 네. 옵션을 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네.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무하는 게 조건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 네. 이 마지막에 그래서 또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가격이 이게 올라갈 때 유리한 거죠. 왜냐면 그렇죠. 나는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살 있는 수 있는 권리가 권한을 있으니까 받았으니까. 가격이 치솟으면 기다렸다가 그냥 행사해가지고 네. 사면 되거든. 그냥 땡큐인 거죠. 땡큐지. 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한 게 콜옵션이다. 콜옵션이다. 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풋옵션 풋옵션. 하겠습니다. 네. 풋옵션. 옵션 소유자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가격으로 특정 주식 또는 유가증권을 이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는 게 아니라 팔 수 있는 권한데. 그래서 이게 처음에 콜만 들으면 와, 네. 살 수 있는 권리 콜 너무 네. 쉬운데 네. 근데 팔 수 있는 권리 너무 이건 뭐지? 팔 수 있는 이 권리가 권리는, 과연 네. 뭘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팔 수 있는 그렇지 그럼 이 모체는 어디 있는 것이며 막 그게 막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네. 풋옵션 소유자는 네. 만기일에 네. 주식 가격이 행사 가격보다 높다면 네.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 네. 주식 가격이 네. 행사 가격보다 그러니까 네. 주식 가격이 있어요. 네. 행사 가격보다 주식 네. 가격이 높아. 네. 예. 그러면 행사를 하자. 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렇죠. 네, 왜냐면 손해 보는 거니까. 주식 가격으로 팔면 되거든. 네, 왜 네, 행사 네. 가격으로 팔아? 네, 네, 네. 근데 내가 옵션 가격을 이만큼 설정해 놨는데 주가가 이만큼 폭망했어. 네. 난 높은 가격을 팔 수 그렇죠.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야 전쟁이 터질 것 같아. 네. 아니면 뭔가 미래의 경제가 암울해. 불안해. 아니면 네.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 너무 떨어질 많이 것 올랐어. 같아. 네. 그러면 떨어지기 전에 네. 너무 폭 떨어져가지고 실제 낮은 가격에 파는 것보다는 네. 조금 밑에 가격의 풋옵션이지만 풋옵션 행사 가격이 정해진 네. 그 풋옵션을 사놓는 게 네. 유리해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풋옵션은 좀 얘기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너무 재밌는 개념이 네네. 결국은 콜옵션하고 풋옵션 중에 뭐가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느낌적으로 가격이라면. 그 느낌적으로는 콜이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도 풋옵션이 돈을 많이 풋입니다. 벌어요. 네. 풋입니다. 네. 올라갈 때는 이렇게 급속도로 치솟는 그렇지. 그거보다는 한계가 있죠. 떨어질 때 네네. 추락하는 속도가 더 커요. 네네. 그리고 정말 예외적인 상황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뭐 지진이 났다. 혹은 갑자기 전쟁이 났다. 대한민국은 워낙 또 무슨 전쟁 그렇게 하면 그냥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예상하는 뭐 3% 5%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폭락이지. 폭망이 생기잖아요. 폭망이죠. 네, 근데 그래서 보면은 그 풋옵션은 음모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테러 같은 거 직전에 그렇죠. 있잖아요. 9.11 테러 이럴 때. 이런데 뭐 풋옵션을 했던 라빈이나 사람들. 이런 애들이 풋옵션을 사나. 풋옵션을 왕창 미리 사놓고 사놓고. 막 터뜨리면 가격이 폭락하면 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네. 떼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겠네. 특히 북한.
뭐 뭔가 지금 새로 정은이가 전쟁이를 정은이 형아라고도 할 수 없어. 나보다 동생이기 때문에. 미사일 이런 거 쏘기 그렇죠. 직전에 네. 풋옵션을 사놓고 네. 미사일 쏴 그러면- 그러면 폭락하잖아. 그러면 그때 그렇죠. 풋옵션 자기는 이 가격까지 내렸는데 자기는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니까 이 차익만큼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풋옵션은 항상 음모론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좋은 거기도 하지만 되게 위험한 거기도 하다. 그렇죠. 조심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네. 오늘 이 1부는 여기서 네. 일단 마치고 네. 그러면 인과증권 세상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옵션, 풋옵션 간단히 정리하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 콜옵션은 가격이 올라갈 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스톡옵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상 올라가면 행사에서 이득을 취하면 네. 되고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나 안 할게 놔두면 돼.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풋옵션은 가격이 하락할 때 유리하다. 그래서 음모론과 관련이 있고 연결이 좀 돼 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어떤 일이 급격하게 일어날 때 그거를 해지해주는 요소로 굉장히 중요하게 쓸만하다. 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풋을 잘해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고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